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6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인문 영역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문에는 16번 문제와 17번 문제가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좀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을 중심에 놓기 때문에 인간이 정보를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인간을 정보랑 떨어뜨려서 독립적으로 보는 건데, 반대로 그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인간이 이렇게 따로 있고, 인간이 이렇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인간이 이 정보를 도구로 이용한다. 이게 인간 중심주의라면,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도 결국은 일종의 정보적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든 무생물이든 모든 존재들은 그 속성도 정보고 어떤 행위도 정보다라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 이 말이죠. 내가 빵을 사는 행위, 그죠? 행위도 결국은 정보라고 했죠. 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 그죠? 이게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불렀습니다. 인포그. 자, 지금 따옴표가 이렇게 딱 쳐져 있으니까 이 인포그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시겠죠. 자,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즉,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환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포그라는 것은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된다라는 건데, 이 상호 연결된다라는 것은 의미는 즉 행위자는 주체가 되면서 동시에 또 대상도 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예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 자, 이것도 정보죠, 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도 되지만 친구의 행위를 발생시킨 주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과 주체가 서로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대상도 될 수 있고 주체도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 인간도 인포그라는 거죠.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대비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와 플로디의 정보 철학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봤다면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도 결국은 정보적 존재인 인포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가 바로 앞에, 그죠?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즉,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독립된 존재로 봤다라는 거고, 별도의 존재로 봤다는 거고,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포그 중에 하나다. 결국 별도로 존재하는, 별도로 분류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러한 차이는 결국 다시 윤리적 견해 차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즉,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의 있음, 즉 정보 철학이죠. 플로리디라고 해도 되고, 정보 철학에서는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 연결되는 주체 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인포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동일한 권리가 아니고 동일한 권리는 아닌 겁니다.
자,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플로리디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포그들은 권리들이 다 동일하진 않지만 나름의 권리들을 다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 즉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지녔다라고 보는 어떤 칸트 윤리학이죠. 그래서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즉 인간이죠,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 즉 인간이죠, 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했습니다. 그냥 인공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생물이겠죠. 무생물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즉 인공물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존재니까. 물론 여기서 인간 무생물 이렇게 하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무생물 안에는 나무나 식물들도 포함되지만 이건 인공물은 아니니까 인공물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어떤 사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있음은 자, 여기 위에 인포그의 있음, 이게 되는 거죠. 상호 연결의 주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물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즉 도덕 행위자, 그냥 도덕적 주체나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 안에 인공물까지 포함되는 게 플로리디라는 거죠. 그치? 칸트 윤리학과 생명중심 윤리학은 인간만이 대상이 되지만, 즉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자, 됐죠? 물론 여기서 인간만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공물을 제외했다, 이게 또 좀 더 정확합니다. 근데 좀 단순화시키면 인간만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막나는 이 공간을 인포스피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포스피어는 플로리디, 즉 정보 철학에서의 공간이죠. 그치? 자,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치? 자,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뉴턴이 생각했던 공간이죠. 이게 이제 기존의 공간 개념입니다. 이게 기존의 공간 개념이죠. 그렇지만 플로리디, 즉 정보 철학에서 인포스피어는, 공간이라는 것은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여기서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한단 말은, 자, 요 위에 나오는 이 부분이죠.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거와 서로 의존한다,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바로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공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추상화 층위, 조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추상화 층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추상화 층이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다라고 했는데,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목적과 관심입니다. 주체의 목적과 관심. 자, 조금 더 풀면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다 생략. 그러니까 목적이나 관심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한다는 거지, 추상화 층이라는 게. 자,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매 시 안정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는 다 생략됩니다. 그렇죠? 유지 비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로지 안정성과 관련된 것만. 자, 반면에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추상화 층위는 경제적인 거, 즉 유지 비용이라든가 가성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는 다 생략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추상화 층위입니다. 자,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왜냐면 다른 거, 이게 선별 작업이 있으니까 이게 구성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 작업이, 선택하고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떤 이 구성은 목적이나 관심에 따른, 그렇죠? 이 구성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이 반영된 구성이라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고 주체가 택한 경로. 여기서 주체가 택한 경로라는 거는 목적이나 관심이 되겠지. 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 즉 목적이나 관심에 따라 선택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는 것. 맞죠? 그렇게 구성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인포스피어는. 자, 이렇게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적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 그러니까 비인간적 행위자, 이게 인공물이 되겠죠. 우리 공존하는 현대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자, 이렇게 의의를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자, 마지막 문장은 좀 앞에 내용과 조금 떨어지니까 사실은 단락을 구분해도 되는데 짧아서 아마 그냥 다 함께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문 한번 쭉 봤습니다. 자, 그 지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화면을 정지해서 참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플로디의 정보 철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물론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자,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다른 뜻이죠. 그죠? 자, 그거는 우리 있음의 개념이 경험주의는 경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플로리디는 있음은 이렇게 상호 연결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으니까 다른 뜻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인간과의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 정보의 형태입니다. 모두가 아니고 음성 정보도 있고 행위도 있고 다양할 수 있겠죠. 자, 3번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된다. 그렇죠. 우리 플로리드의 정보 철학은 인간도 정보적 존재라고 했죠. 정보적 존재라는 것은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 속성이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3번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4번 추상화 층에서 생략된 정보는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다. 그렇죠. 목적과 관심에 부합해야 되죠. 목적과 관심에 부합되는 정보만 선택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생략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합하는이 아니고 부합되지 않은 이렇게 되죠. 자, 5번 하나의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의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을 수 없다. 이거는 주체도 될 수 있고 정보적 존재는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 둘 이상 맺을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14번은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기억의 의미. 자,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라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구성된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주체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서 선택된 거죠. 그렇지? 자, 이거와 관련해서 5번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 즉 어떤 목적과 관심으로 인식하는가. 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인데 이 16번 문제가 좀 오답률이 거의 제일 높았던 문제입니다. 우리 문학과 독서 우리 공통 부분에서 가장 높았던 게 16번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자, 아마 기억이 이게 조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기억.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했는데, 자, 인간이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 플로리드 입장 맞습니까? 자, 우리 플로리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인포그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되는 거죠. 자,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플로리디는 그죠? 인간이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나름의 권리를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플로리디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상충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자,
정보는 이 행위와 속성이 정보로 환원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리디 입장과 상충 맞지 않는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디귿 정보는 도구일 뿐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 이거 누굽니까? 인간 중심주의죠. 그죠? 물론 니은도 이거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속성이 정보로 환원된다는 건 플로리디고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는 건 이 정보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도구적으로 쓰인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로 니은도 보면 됩니다. 자, 디귿도 별개로 존재하는 거는 인간 중심주의죠. 그래서 상충하지 않는다. 올바른 설명이죠. 자, 리을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건 뭡니까? 바로 추상화 층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추상화 층위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플로리디의 관점이죠. 그지? 그러니까 뉴턴의 입장과는 상충하지만 플로리디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올바른 설명이 되죠. 미음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은 인간만이다. 이거는 누구? 칸트 윤리학과 그 다음에 생명 중심주의죠. 자, 그러니까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맞죠?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한다. 올바른 설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개 한 개 따져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동일한 권리. 그래서 이걸 좀 잘못 보면 빨리 보다 보면 좀 이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번입니다. 자, 역시 17번도 네, 자, 오답률이 52.8%로 꽤 조금 높았던 오답률입니다. 자, 우리 이제 플로리디와 학생이 나눈 가상에 대한데 윗글을 참고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플로리디가 이제 그러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인공지능 교통 통제 시스템 AITCS인데 자, 이거는 일종의 인공물이죠. 자, 이런 인공물이 교통 혼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죠? 자, 그때의 선생님의 견해, 플로리디의 견해를 물었는데 자, 플로리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 대답한 내용을 좀 정리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칸트는 AITCS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도덕적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질 수 있으니까. 자, 반면에 플로리디는 똑같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AITCS는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방적 관리와 번영을 위한 감독에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인간을 호모 포이에티쿠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자, 선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AITCS는 호모 포이에티쿠스에 속하지 않으며 얘는 인간이니까 맞죠? 속하지 않으며 괜찮죠?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보시는군. 맞죠?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는 인간만이 가지니까. 자, 그래서 1번 올바른 설명. 자,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적 행위자인 AITCS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다시피 도덕적 책임은 둘 다 질 수 없다라고 말했죠. 플로리디도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조적이 틀렸죠. 칸트와 플로리디 둘 다 지을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네요. 자, 그다음 AITCS와 같은 인공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때 사고를 초래하지 않게끔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인간. 즉 그래서 인간을 호모 포이에티쿠스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죠. 4번 도로의 교통 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 자,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플로리디 같은 경우는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다고 했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칸트와 달리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자, AI TCS와 같은 인포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갖고 나가는데, 즉 번영의 공간으로 갖고 나가는데 호모 포이에티쿠스, 즉 인간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역시 올바른 설명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문 영역 글까지 지문까지 한번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월 모평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